새누리당이 어제 지역구 공천자 16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118곳의 공천을 마쳤습니다.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서울 양천갑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길정우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길정우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 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바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가장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양천갑. 대대로 새누리당이 좀 강세였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참 쟁쟁한 후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주구 공천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어떤 경쟁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평가를 받았다, 공천을 받았다 생각하시는지? 7명의,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예비 후보들이 선의 경쟁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한두 가지만 강조했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이 당명까지 한나라당에서 바꾸면서까지 변화를 쇄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고, 예.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당 안에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자체에 대한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 예. 국민의 그 요구에 부합하는 그러한 후보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전문성 그리고 또 세 사람이기 때문에 공천을 네. 받을 수 있었다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인께서 17대 비례대표셨죠? 안명옥 의원이신데 네.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부부가 나란히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출마를 결심할 때 상의를 하셨을 텐데 어떤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상의는 어쩔 수 없이 했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17대 4년 전에 국회의원 할 때 마치면서 정말 최고의 의정활동으로서 예. 마친 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를 정치학을 한 건 제가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 예. 의사 출신인 집사람이 먼저 했습니다만은 그때 옆에서 소위 말하는 간접 경험이랄 거예요. 예. 간접 경험을 쭉 하면서 꾸준히 제가 확인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 정치인도 욕먹지 않고 정치인도 마음만 먹고 열심히 하면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예. 라는 걸 제가 실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좋은 일을 하는데 동참할 수 있겠다. 예. 라는 그러한 각오를 예. 둘이 나눴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중계할 때 나온 이야기도 한데요.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전달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이죠. 서울 중구에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나 전 의원은 잠시 뒤에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총선 출마를 접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에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길정우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안명옥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 공천을 받게 된 배경 중에서 이 안명옥 의원이 그러니까 박근혜 위원장의 싱크탱크의 중심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예. 다만 이제 미래연 자체가 이제 새누리당의 말하자면 집권을 예. 위한 하나의 싱크탱크의 역할이고, 예. 그건 그 나름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거라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이러저러한 창구를 통해서 꾸준히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자문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미래연이라는 조직과의 인연, 예. 집사람의 인연이 영향을 미쳤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전문성을 말씀을 하셨고 계속 그 싱크탱크에서 한 축을 담당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평가되는 건 국제통이다, 국제전문가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네. 어느 정도 강점이 있으시고 어디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지. 글쎄 국제통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분한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고 예. 외국에서 또 국제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일보 신문사에 들어가서도 해외 특파원을 6년 넘게 하고 예. 들락거리다 보니까 또 그 이후에도 이제 통일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예.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 꾸준히 자문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감이 있는 예. 단순히 학문 영역의 국제정치학이 아닌 예. 그런 경험을 좀 갖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공천 결과에 불복하는 이제 현재 새누리당의 모습들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같은 지역구 예비 후보였던 김혜진 전 특임 차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하지만 이제 이번에 공천은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새누리당이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라는 게 정말 그 다른 분들이 좀 억울할지는 몰라도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예. 또 국민들에 대한 실망감, 그것 때문에 사실 당 자체가, 집권당 자체가 이름까지 바꿔야 하고 쇄신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소위 이제 정무직, 고위직을 하신 분들은 물론 그분들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앞에 어떤 책임지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반발하는 세력들 친이계라고 구분을 한다면 네. 무소속으로 또 이 선거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 총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새누리당의 이름을 걸고 공천 신청을 했을 때 네.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접수하는 신청 그 난에 결과에 승복을 한다. 그런 이제 서약서를 사실 쓰고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공천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당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약속을 본인 스스로 깨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더더구나 어떤 당 안에서의 계파의 무슨 마찰, 갈등처럼 비춘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실망하고 구태에 관한 정치인에 대해서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예. 소위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은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참 대결이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성대결이기도 하고요. 또 출신도 언론인 출신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전 민주당 대변인 차영 전 대변인인데요. 2시 또 뉴스 출연해서 인터뷰를 나눴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좀 맞서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서는 구도가 됐습니다. 같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같은 방향이라는 거는 어떻든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구민들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 거기에서는 같은 방향입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 외교관, 또 공무원, 대학 총장도 하고 언론 경험까지 해서 거기서 경험했던 안목, 또 그 경험 과정에서 얻은 인적인 네트워크, 인맥, 국내외, 또 각 분야에 갈 때마다 저는 나름대로 무언가 좀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고 그걸 나름대로 이뤘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시대의 화두가 변하고 좀 더 창의적인 구상을 갖고 예. 좀 국제적인 안목을 갖고 그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거. 예.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마 조금 차별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양천갑에서 좀 더 넓히고 수도권 전체를 좀 본다면 어느 정도 지금 선거 구도가 대결 구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새누리당에 밀릴 수 있지 않는가. 또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좀 이제 남은 총선 기간에 주력을 해야지 수도권 또 새누리당에서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에 연장선상에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우선 구태를 벗어야 됩니다. 구태라는 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큰 정치 얘기하지 말고 낮은 정치. 이 바로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큰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현혹되지 않습니다. 예. 자그맣지만 하나둘씩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은 역시 진정성입니다. 자기가 정말 고민해보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 저는 새누리당이 반드시 그래야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진정성 그리고 이제 공약 또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천갑이 전통적으로 뭐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안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좀 중점적으로 전략도 소개해 주시면 좋고요. 생각하고 계신지요? 양천구 또 구민들의 하나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하는 게 대외적으로 알려진 게 교육 특구입니다. 예. 교육의 질이 높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여러 가지 수치에서 보면은 실질적인 그 양천 특구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수준에 아직 못 가 있다고 저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예. 그거는 소위 말하면 학교를 많이 지어서 하는 하드웨어식의 그 교육, 그것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등학교는 지어야 되겠지만은 역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좀 내실화하는 거. 예. 사실 그건 투자도 훨씬 적게 들면서
요새 문제가 되는 학교 폭력부터 해가지고 인성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예. 그건 실질적인 교육 특구의 이름에 맞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서 저희 지역에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만은 너무 이 건물 위주의 시설의 복지센터를 짓는데 그분들이 이 멀지는 않습니다만은 셔틀버스를 타고 복지회관을 가야 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예. 큰 복지센터를 하나 짓느니 소규모의 복지센터를 2개를 나눠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접근성을 네, 높인다. 그래서 예. 약간 생활 밀착형 그러한 복지를 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눌 때 늘 새로운 시도를 하셨다 말씀하셨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19대 국회에 입성을 하신다면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도전을 또 하실 겁니까? 뭐 분명히 정치 신인입니다. 예. 도전이라는 것은 전 큰 그림 그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 정치 문화에서 제일 문제는 각 정당이 정당답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정당 자체 정강에 따라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의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새누리당 안에서부터의 정당다운 면모, 당의 정강이나 원칙에 충실한 법안 논의 해서 저는 당 안에서의 변화, 조용하게 작은 데부터의 변화를 당 안에서의 변화를 하는데 변화를 이루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지역 구민들 만나셔야 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선거운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시죠? 우선 새벽부터 밤까지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 뭐 남녀노소 막내없이 만나고 듣고 약속은 적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있는 게 시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역시 요새 말하는 소셜 미디어, 예. 뭐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걸 열심히 하면서 예. 저는 공약 자체도 제가 일방적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건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논의하고 하는데 저도 참여하는 이런 방식의 참여형의 공약 개발, 참여형의 의사소통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갑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길정호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